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공개할 내용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커피에 계피와 생강을 넣어 마시는 것만으로 남성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커피 한 잔, 계피 반 티스푼, 생강 가루 4분의 1 티스푼.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부엌 찬장에 있는 이 재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이 조합이 효과적인지, 어떻게 만들어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왜 커피, 계피, 생강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재료는 각각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섭취했을 때 그 효과는 단순히 더하기가 아닙니다. 곱하기입니다. 먼저 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심장 박동을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엔진에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심장이 열심히 뛰어도 혈관이 막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은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천연혈관 확장제입니다. 고대 의학서에도 막힌 혈맥을 뚫는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신나말데이드 성분은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킵니다. 혈액순환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계피의 따뜻한 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상체로만 열이 몰리고 하체는 차가워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체가 차갑다는 것은 그곳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되어 피가 돌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계피는 이 상체의 열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은 수도관에 뜨거운 물을 부어 녹이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열리니 커피가 쏘아올린 혈액이 저항 없이 말초 끝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커피만 마셨을 때보다 계피를 함께 섭취했을 때 혈류량이 평균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약물은 억지로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두통이나 안압 상승 같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하지만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혈관이 열리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생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생강은 이 조합의 완성자입니다. 생강은 단순히 혈액순환을 돕는 것을 넘어 남성 호르몬 생성을 직접 자극합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핵심입니다. 이 성분들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성욕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혈관이 튼튼해도 호르몬이라는 신호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생강은 고안의 라이디의 세포를 자극합니다. 잠들어 있던 테스토스테론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의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7%나 상승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커피가 시동을 걸고 계피가 길을 뚫어주고 생강이 고옥탄 연료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리플 시너지의 비밀입니다. 2부 황금 비율과 제조 방법.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비율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이스가 되는 커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커피는 설탕이나 프림이 들어간 믹스 커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수한 블랙커피입니다. 아메리카노나 블랙커피 스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뜨거운 물 250ml, 즉 일반적인 머그잔 한 잔 분량의 블랙커피를 준비하십시오. 여기에 첫 번째 재료인 계피를 넣습니다. 적정량은 티스푼으로 딱 절반, 약 2g에서 3g 정도입니다. 욕심을 부려 너무 많이 넣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계피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운맛이 강한 카시아 계피이고 다른 하나는 부드러운 실론 시나몬입니다. 장기적으로 매일 드시기에는 실론 시나몬이 훨씬 안전합니다. 간 독성 물질인 쿠마린 함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실론 시나몬을 권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재료인 생강을 넣을 차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말린 생강 가루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강은 생으로 먹을 때와 말려서 먹을 때의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생강을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진저롤 성분이 쇼가올로 변합니다. 이 쇼가올이야말로 체온을 높이고 혈류를 폭발시키는 핵심 성분입니다.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강 가루를 티스푼으로 4분의 1 정도 넣으십시오. 자, 이제 블랙커피에 계피 반 티스푼, 생강 가루 4분의 1 티스푼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잘 저어주면 기본적인 활력 커피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히든 카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히든 카드는 바로 꿀입니다. 천연 벌꿀은 정제된 설탕과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원입니다.
꿀에 들어있는 포도당은 체내 흡수 속도가 빨라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꿀에는 비타민 B군과 미네랄, 그리고 아연이 풍부합니다. 아연은 정자 생성을 돕고 피로를 회복시키는데 탁월한 성분입니다. 뜨거운 커피에 꿀 한 스푼을 녹여 드십시오. 단, 꿀의 좋은 효소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한 김씩은 70도 정도의 온도에서 섞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두 번째 히든 카드입니다. 바로 마카 가루입니다. 마카는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서 자라는 뿌리 식물입니다. 고대 잉카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먹었던 안데스의 산삼입니다. 마카에는 남성 기능의 핵심인 아르기닌과 아연, 철분이 고농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카는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어댑토젠 역할을 합니다. 커피에 마카 가루를 한 티스푼 추가해 보십시오. 맛은 미숫가루처럼 고소하여 커피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커피, 계피, 생강, 꿀 그리고 마카까지 이 5가지 재료가 한 잔에 담기는 순간 남자의 몸을 깨우는 생명수가 완성됩니다. 3부 섭취 타이밍과 전략. 자, 이제 이 기적의 커피를 언제 마셔야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시간은 아침 공복 혹은 아침 식사 직후입니다. 우리 몸의 코르티솔 호르몬은 기상 직후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때 이 커피가 들어가면 신진대사의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활력을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밤 배우자와의 특별한 시간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관계를 갖기 약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이 커피를 따뜻하게 한 잔 드십시오. 카페인과 계피, 생강의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어 혈중 농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 섭취 후 약 1시간 뒤이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밍을 맞추면 전이가 시작될 무렵 심장이 기분 좋게 두근거립니다. 아랫배가 따뜻해지며 말초 신경이 예민하게 살아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약물이 주는 강제적인 반응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내 몸 안의 본능이 깨어나는 자연스러운 감각입니다. 더욱 좋은 것은 이 커피를 부부가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계피와 생강, 꿀과 마카는 여성의 냉증을 개선하고 생리통을 완화합니다. 갱년기로 인해 메말라가는 여성의 몸을 촉촉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탁월합니다. 남편은 힘이 넘치고 아내는 몸이 따뜻해지니 그날 밤의 궁합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부 주의사항과 체질별 조절법.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주의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먼저 평소 위장이 약해 속 쓰림이 작거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복 섭취를 피하고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계피와 생강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속을 쓰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이 많은 체질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더위를 못 참으신다면 생강과 계피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몸에 열을 내는 성분들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두통이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계피 4분의 1티스푼, 생강 8분의 1티스푼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며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 복용 시간과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오후 3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마시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하루 2잔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부 효과를 배가시키는 생활 습관. 자, 이제 이 커피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커피를 마신 직후 5분간의 와이드 스쿼트입니다. 일반적인 스쿼트보다 다리를 어깨 너비의 2배로 넓게 벌리고 하는 운동입니다. 와이드 스쿼트는 허벅지 안쪽 내전근과 골반 저근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우리가 마신 커피가 혈관을 열고 혈액을 펌핑하기 시작할 때 하체 근육을 수축시켜야 합니다. 그 혈액을 골반 깊숙한 곳으로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펌프질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커피물이 끓는 동안 혹은 커피를 마시고 뉴스를 보는 그 짧은 틈을 이용하면 됩니다. 거창한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남성 호르몬을 저장하는 탱크와도 같습니다. 이 탱크를 자극하면 커피의 약효 성분이 근육을 타고 전신으로 쏠립니다. 단 10회라도 좋습니다. 일주일만 병행해 보시면 아침에 바지를 입을 때 허벅지가 단단하게 차오르는 느낌과 함께 아랫도리의 묵직함이 달라지는 것을 체감하실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온도 조절의 미학입니다. 앞서 계피와 생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몸통과 손발은 따뜻해야 하지만 남성의 생명 공장인 고환만큼은 반드시 차갑게 유지해야 합니다. 고환은 체온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낮을 때 최상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정자와 테스토스테론을 왕성하게 생산해냅니다. 따라서 아침에 뜨거운 활력 커피를 드셔서 체온을 높인 뒤 샤워를 하실 때는 마지막에 반드시 시원한 물로 하체를 헹궈주세요. 혹은 잠들기 전 통풍이 잘 되는 헐렁한 속옷을 입거나 아예 입지 않고 주무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꽉 끼는 속옷은 최악의 적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남성 호르몬의 80%는 수면 중에 생성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골든타임입니다. 하루 최소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방을 어둡게 만드세요. 네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이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산책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6부 실제 사례와 변화의 이야기. 지금까지 이론적인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8세 박철민 씨는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였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지만 가장 내밀한 부분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잠자리를 안 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좋다는 정력제는 다 먹어봤습니다. 비싼 호르몬 주사까지 맞아봤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간단한 모닝 커피 루틴을 처방했습니다. 정확히 열흘 뒤 그는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 샤워하다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0대 군대 시절 이후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어젯밤 아내가 제 등을 쓰다듬으며 당신 요즘 운동하냐고 물었습니다. 단순히 아랫도리만 서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고 오후가 되어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활기가 돌아 매사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65세 이영수 씨는 은퇴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냉증이 개선되고 갱년기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변화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마시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점 변화를 체감하면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커피를 마십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단순한 발기력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아직 살아있다는 남자의 존엄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행복감이었습니다. 7부 마무리와 실천 독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에 계피 반 티스푼, 생강 가루 4분의 1 티스푼을 넣습니다. 여기에 꿀 한 스푼과 마카 가루 1 티스푼을 추가합니다. 이것을 아침 공복이나 식후에 마십니다. 특별한 날에는 관계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마십니다. 커피를 마신 후 와이드 스쿼트를 5분간 합니다. 샤워할 때는 마지막에 하체를 시원한 물로 헹굽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에이, 설마 커피 한 잔으로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의심하며 창을 닫으실 건가요? 아니면 믿져야 본전이니 내일 아침 당장 시작해보자라고 결심하실 건가요? 그 작은 선택의 차이가 일주일 뒤, 한 달 뒤의 아침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표정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쇠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르익는 것입니다. 중년의 중후한 매력에 20대 못지않은 활력이 더해진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남자 인생의 끝이란 없습니다. 60대도 70대도 충분히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트에 가서 계피와 생강 가루를 사세요. 꿀과 마카 가루도 준비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이 커피를 만들어 드세요. 그리고 변화를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면 점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일주일 후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2주 후에는 아침 발기를 경험할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주변에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100마디 위로보다 이 한 가지 레시피가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오늘 밤이 어제보다 더 뜨겁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